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. 오늘도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. 진심으로 존경해요. 저도 지금 4년째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뭐 영상 올린다기보다는 저의 목소리를 담아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제 영상 목소리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참 대단한 분 많습니다.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도 출석하는 분들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. 그동안에 참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꽤 있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분씩 사라지더라고요. 한 번씩 떠나고 한 번씩 떠나고 참 인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. 이제 이렇게 알게 되고 만나면은 결국 또 헤어지는구나. 또 헤어짐 속에 만남이 있고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. 또 새로운 뉴페이스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에 졸업해서 떠난 분도 있어요. 떠난 분도 있고 뭐 포기한 분도 있고 합니다. 하지만 뭐 주식 투자를 떠나서 우리 끈끈한 우리 삼성전자 동지회 모임으로서 모임의 단체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다. 하여튼 같은 그룹으로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. 삼성전자 투자 안 하셔도 돼요. 여러분 억지로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.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제가 올리는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네요. 약간 인사이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삼성뿐 아니라 뭐 ETF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틈틈이 하세요. 연금 계좌 같은 거 활용하십시오. 뭐 IRP 아니면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십시오. 모아 가세요. ETF 모아 가십시오.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? S&P 500하고 나스닥 100하고 필라델치아 반도체 뭐 이 정도면 좋지 않나요? S&P 500하고 나스닥 100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아니면 뭐 테크탑 10 뭐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테크탑 10 같은 거. 한 4가지 이내, 한 3가지 정도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모으는 거야. 모읍니다. 뭐 연금은 600만 원, IRP 300만 원, 뭐 이런 식으로 모든지 아니면 1,800만까지 하든지 자기가 이전 그 경제적인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걸 보고 판단해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분수컷 하시면 돼요. 분수컷 하십시오. 모아 가세요. 세액공제도 받고 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.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도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. 겉으로만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하고 정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가르는 게 있어요. 분별하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?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. 하여튼 그 정답은 바로 유머 감각이라고 하네요. 유머 감각.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과 그 진짠가 가짜 그 차이는 유머 감각이더라.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을 막 찔렸을 때 이를 쿨하게 인정하면서 농담의 소재로 써먹어요. 이 농담의 소재로 써먹는다는 거죠.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척 연기하는 사람이 있어요. 연기하는 사람은 약점을 찔렸을 때 이를 인정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벌컥 짜증을 내버려요. 짜증 막 폭발해.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였지만은 자존감이 높은 척만 하는 사람은 사실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감추는데 급급하죠. 급급하더라. 그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약점까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그 자신의 약점까지 보듬고 사랑해줘야 돼요, 여러분. 보듬고 사랑해줘야 한다. 그래서 비로소 그 건강한 자존감이 깃들 수 있는 법입니다. 알겠죠? 자신의 약점까지 보듬고 사랑해주자. 그러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 나옵니다. 생겨나요. 알겠죠?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적할 반도체 회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, 여러분. 10년 전만 해도 어디에도 없었다. 2011년에 인텔을 제치고
글로벌 그 시가총액 1위 반도체 회사에 등극을 했어요. 2012년에는 전 세계 IT 기업 시총 5위에 올랐습니다. 5위에. 야, 이때 삼성 대단했죠. 시총 5위에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. 뭐 엔비디아, TSMC 같은 반도체 기업은 그 라이벌 리스트에 축도 못 꼈단 말이야. 응? 라이벌 축에도 못 꼈던 기업들이었는데 뭐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. 2019년에는 TSMC, 20년에는 엔비디아한테 차례대로 이제 추월당해버려요. 그래서 글로벌 시청 순위는 결국 20위권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 종가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98조 6,700억입니다. 우선주 포함하면은 약 500조 못 되는데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822조 원을 기록한 TSMC의 그 절반 수준이죠. 엔비디아가 2,238조예요. 2,238조. 참 슬픕니다. 슬퍼. 웃기기도 하고. 하여튼 그거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. 글로벌 시총 순위는 22위인데 각각 6등과 10등을 기록한 엔비디아, TSMC한테 크게 뒤처졌고 IT 기업 시총은 10위로 좀 밀려났습니다.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과 AI 관련주의 약진 등 산업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그 단단했던 삼성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꼽아요. 이 총수가 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다 보니까 격변기에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이에요. 애플하고 뭐 구글하고 엔비디아 등 그 라이벌 회사들이 공격적인 투자와 M&A로 치고 나가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M&A 팀은 개점 휴업이었어. 개점 휴업. 경제계 관계자는 10년에서 20년 뒤를 내다보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총수가 유일한데 이재용 회장의 부재로 삼성이 미래사업을 발굴하는데 차질이 생겼다.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주요 글로벌 기업의 시총이 몇 배씩 불어나는 동안에 삼성의 시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. 지난 5년간 엔비디아, 그 TSMC 시총이 각각 18배, 그 3배 정도 늘어나는 동안에 삼성은 꼴랑 67% 늘어난 데 끝났어요. 요즘 AI하고 자율주행 등 그 신기술이 기존의 사업을 대체해 나가는 격변기에 그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겠죠.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와 대형 M&A 등에 나서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.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만큼 그동안에 이제 검토 리스트에만 올렸던 대형 사업들을 하나씩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주주환원 방침과 대형 M&A가 진행이 되면은 지지부진했던 주가도 탄력을 받지 않겠냐. 탄력을 받지 않겠냐.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. 좀 힘들어도 여러분은 참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또 뭐 슬픈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. 좀 안 좋은 이야기 뉴스인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. 한번 들어보세요. 하여튼 삼성전자에는 그 창업과 선대 회장 때부터 내려온 보석 같은 사업들이 있었다는 거죠. 각각 30년 그리고 11년간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랑 스마트폰입니다. 이 초격찬한 딱지가 붙은 이들 품목은 경쟁사한테는 두려움을, 직원한테는 자부심을 주는 삼성의 쌍두마차였죠. 이랬던 삼성의 원투 펀치의 이상 조짐이 나타난 것은 몇 년 전부터입니다. 제품의 그 개발에서부터 마케팅, 판매 이르기까지 그 라이벌 기업들과의 전쟁에서 판판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. 급기야 작년에는 한 수 아래로 봤던 하이닉스한테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승부처로 꼽히는 그 HBM 왕자를 내줬어요. 또 스마트폰에서는 마지막 자존심이던 이 출하량 세계 1등 자리까지 애플한테 뺏겼습니다.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법 리스크에 얽힌 잃어버린 10년의 결과물은 삼성에 새로운 숙제를 안겨준 거죠. 삼성의 큰일이 난 게 분명하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최근에 그 메모리 반도체 권위자 황철성 서울대 석좌 교수가 요즘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을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. 황 교수는 삼성전자가 벌이는 수많은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D램인데
압도적이었던 경쟁력이 확 떨어진 모양새다. 삼성이 방황하는 사이에 경쟁사들은 치고 올라오고 있다. 이렇게 진단을 하네요. 그 반도체 사업 경쟁력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, 투자 규모 등으로 결정되는데 이 중에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2-3년 전부터 끊임없이 경고가 나옵니다. 경고. 10나노미터 3세대 D램 첫 공개를 그 3위인 마이크론한테 내주는가 하면은 10나노 5세대 D램 개발 경쟁에서는 2등 하이닉스한테 뺏기는 겁니다. 뺏겼어요. 작년부터는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 챗 GPT 등 그 생성형 AI 서비스에 꼭 필요한 HBM 시장에서 2등 업체가 된 거예요. 쪽팔리는 거죠, 이거. HBM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제품만 받은 데 따른 건데 이 DDR5 등 일반 D램 상황도 비슷하다고 합니다.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 등 실물 시장에서 20% 비싸도 하이닉스 제품이 낫다. 뭐 그런 이야기도 한답니다. 하이닉스 제품이 낫다.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빠져나간다. HBM이 대표적인데 2018년에서 19년 그 삼성전자가 HBM 사업부에 힘을 뺀 결과 이 관련 인력들이 어디로 갔겠어요? 경쟁사로 대거 이탈한 거죠. 삼성은 여전히 D램 1등 자리를 지키고는 있는데 22년 4분기 17.6%에 달했던 하이닉스의 격차가 지난해 3분기 4.6%까지 좀 좁혀졌어요. 지금 이게 완전 충격 아닙니까? 진짜 큰일이죠. 이 또 다른 축인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이라는 넘사벽에 가로막혀서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한때 삼성 애플 양강 체제였던 $600 이상 프리미엄 시장이 이제는 애플만의 나홀로 시장이 됐고 지난해 애플의 매출 점유율이 71%에 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죠. 삼성전자 점유율은 17% 수준에 그쳤고 아이폰의 그 고급 제품 이미지를 내준 영향이 있어요. 삼성은 신흥국에서는 중저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출하량 기준 점유율 1등을 2012년부터 11년 동안 지켰는데 그 지난해에는 또 애플의 그 출하량 기준으로도 왕관을 내줬습니다. 그 삼성전자의 뿌리 사업인 가전에서 비스포크 이후에는 뚜렷한 간판 제품이 없는 게 아쉽다는 거죠. 또 그 산업계에서는 그 해법은 기술 경영뿐이다. 기술 경영뿐이라고 이제 진단을 해요. 이 회장이 자유로운 몸이 된 만큼 긴 호흡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제품 개발에 나서서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다시 읽어야 한다.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초격차를 읽어야 한다.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 경영인과 달리 이 회장은 긴 안목으로 기술 경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. 그래서 이 회장이 이미 세상에 없던 기술을 화두로 던진 만큼 삼성전자가 기술 초격차 확보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.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올인해야 돼요. 지금 어리버리 하다가는 진짜 큰일입니다. 진짜 큰일이에요. 하여튼 HBM 개발에서는 하이닉스의 선두를 뺏기고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TSMC 때 밀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러면 차세대 그 AI 반도체에서는 승부수를 띄울 겁니다. 승부수를 띄울 거다. 삼성전자가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현재 오픈 AI죠. 오픈 AI하고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.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는 엔비디아발 AI 칩 그 수주전에서 하이닉스하고 TSMC의 빈번히 이제 밀리다 보니까 위기감이 커졌고 하이닉스는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의 90%를 차지하는 그 엔비디아의 HBM을 현재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최근에는 TSMC가 엔비디아 H100 생산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.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 D램 점유율이 38.9%로 하락했고 하이닉스가 34.3%예요. 격차가 줄어들었어. 매출도 TSMC하고 인텔에 밀리고 하여튼 업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겪다 보니까 AI 그 칩 시장에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어요. 다만 이제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. 이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. 그런 기대감이 흘러나와요. 삼성은 턴키 전략을 내세워가지고 강점을 부각하네요. 턴키 전략. 턴키 전략을 내세운다.
삼성은 시스템 LS 사업부가 범용 AI 칩 설계에 참여를 하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위탁 생산에 나설 수 있고요. 메모리 사업부는 HBM3E 등을 공급할 수가 있다고 하죠. 이 같은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는 오픈 AI라고 합니다. 오픈 AI다. 오픈 AI. 하여튼 이 오픈 AI는 그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AI 칩 생산을 추진해요. 지난달 26일에 보니까 샘 올트먼 오픈 AI 그 CEO가 방한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경영진이 총출동해요. 삼성전자의 그런 절박함을 반영하는 대목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. 이 자리에는 삼성의 그 경기현 사장을 비롯해서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장, 박용인 그 사업부장, 시스템 LSI 쪽이죠. 최시영 사업부장 등이 참석을 했고, 삼성은 턴키 전략을 통해서 오픈 AI하고 협업을 꾀한다는 구상입니다. 오픈 AI로서도 삼성과 설계부터 생산까지 함께할 수 있는 셈이죠. 이 반도체 설계부터 메모리 반도체 생산,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고 합니다. 칩 패키지 공동 설계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삼성의 강점이죠. 김재준 그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31일 컨퍼런스 콜에서 표준 제품뿐 아니라 로직 칩을 추가해서 성능을 고객별로 최적화한 커스텀 HBM 제품도 함께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. 이 커스텀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, 시스템 LS 사업부, 어드밴스 패키징 사업팀과의 시너지를 강점으로 얻기를 선도하겠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삼성의 경쟁력은 턴키 전략이 있다 그럽니다. 이 메모리 파운드리 세트 사업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업체로서 2, 3년 후에는 AI 턴키 솔루션 경쟁 우위가 부각될 거다 그런 거죠. 부각될 거다. 이 턴키 솔루션뿐 아니라 이제 선단 공정부터 레거시 공정까지 이 다양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삼성의 강점이라고 하네요. 그 미중 양안 갈등에 모두 노출된 TSMC보다도 지정학적인 위험성도 낮다. 그리고 삼성은 차세대 HBM도 파운드리 공정에서는 파운드리 공정에서 양산할 것으로 보여요. 하여튼 지난달 그 열린 CES 2024에서도 차세대 HBM은 파운드리 공정에서 양산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사업을 그 모두 하고 있는 그런 삼성의 장점이 극대화될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이제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. 잘해서 극복해가지고 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을 합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